괜찮게. 맞아, 형 나 의심했거든 순간. 의심해야지 싸요. 난 이걸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쳐다도 사실 안 봤거든. 이재명 대표가 네. 주 4일째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 5일째 했을 때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해버려요. 밥 사줄게. 여기 대표가 내 친구야. 이 프랜차이즈 지금 250개인가 있을 거야. 사장님 너무 궁금합니다. 여기 한 달 매출 얼마 나오세요? 저희 월 매출 1억 달성했어요. 우와. 누나 창업비용 얼마나 돼요 여기? 대표 20평 기준 하면 1억 초반 조금 넘게 드는 것 같아요. 혜택도 드려야죠. 안 그래도 강호동 소개로 전화했다면 광고비 있지 300만 원 그냥 지원해준대. 이 얘기 하지 말라겠는데 인테리어 비용이나 얘가 하거든. 직원이 한 게 아니라. 오, 직접. 그래서 좀 깎아주라 할 거 팍팍 깎아주라고 해주세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잘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여기 손님이 너무 많으시니까 지금 주식 안녕하세요. 전문가 대부가 오셨어. 김 PD. 와 맛있겠다. 지금 이게 덮밥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오늘부터 똥꽁버 민주당을 더 선호한다가 아니라 이재명 전 대표의 그냥 정책으로만 본다면 일단 AI죠, AI. AI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만 기업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기업은 잘 고르셔야 돼요. 형 어떻게 잘 골라요? 아니 거기서 돈 버는 회사가 실제 있는데. 돈 버는 회사? 네. 형 책에서 그래서 주린이들이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게 지금 네. 속성으로 그럼 이것만 봐라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재무제표 보면 네이버 들어가면 재무제표 다 나오잖아요. 회사 매출. 네네네. 작년, 재작년,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괜찮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지. 아,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는지. 네. 테마주들은 적자 갭도 되게 많아요. 그냥 주가만 올라가고. 근데 오히려 그런 갭이 더 많이 가요. 뒤늦게 가면 힘들죠. 테마주는 진짜 형 웃기더라고요. 최근에 안랩 날라간 거 보고 진짜 너무 날라갔다 다시 급나가고.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거 보면 않아요? 형 테마주는 안 하는 게 맞잖아요. 초보는 안 해야 돼요. 초보 투자분들은 진짜 힘들어요. 몇 번 운 좋아서 수익 내다가 나중에 결국 다치더라고요. 그래 너 같아도 혹해갖고 똥구멍 찢어져 가지 마 그런 거 큰일 나. 퓨리오사 같은 경우 어떻게? 휴리오사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그 테마주에 붙어가지고 거기 방문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테마주가 돼버렸어요. 근데 원래 프리오사도 괜찮은 기업이죠. 대선 후보가 방문을 하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주가가 이제 예측이 안 돼요 지금. 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또? 그 네이버 잘하죠. 근데 네이버는 AI 주로 안 봐요 사람들이. 무겁다고. 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삼성의 삼성 SDS. SDS 네, 삼성 계열사인데 벌써 상장됐어요? 상장돼. 그리고 더존비존이라고 자영업자분들 중에 쓰시는 분도 있는 것 형 같은데. 저희도 ERP 쓰거든요. ERP. 거기 AI 기능도 있잖아요. 더존이 ROE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AI 기능을 넣어서 이제 구독 모델로 내놨어요. 네. 아 얘네들이 제가 회사를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직원도 그리 많지 않은데 이익률이 확실히 높겠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로봇도 좋죠. 근데 로봇의 단점은 아직은 다 적자예요. 돈 번 데가 없어서 리스크가 좀 커요. 너무 올라간 거는 사실 이제 저는 조선주를 좋게 봐요. 근데 너무 올랐어요, 주가들이. 지금 올랐어요. 지금 뒤늦게 가는 거. 그러면 이제 좀 못 오른 거 중에 찾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못 오른 거 중에서 좋아질 걸 찾아야 돼요. 이제 공부를 통해 사는 건데. 그래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좀 건설주를 괜찮게 봐요. 건설주요? 근데 건설주 얘기하면 사람들이 웬 건설?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냐면 건설주가 3년 동안 안 좋았거든요. 아시죠? 알죠 형님 저는 너무 잘 알죠. 안 좋은 이유가 있잖아. 레고랜드 터지고 나서. 나 소름 돋았어. 아니 진짜 저희가 체감한 지는 진짜 한 4년 됐거든요. 근데 지금 부도 나기 일보 직전이건 내부 전 아니까. 중소형사들 중에도 아직도 힘든 거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형 건설사. 당연히 대형 건설사로 몇 개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걸로 한정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들은 안 망해요. 그러니까요. PF 리스크도 많이 좀 완화됐고 네네네네. 거기다 어쨌든 리스크 관리했으니까. 금리가 떨어져요. 레고랜드 때 우리나라 시중금리가 한 4%까지 갔어요. 네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고채 3년 금리가 2.3밖에 안 돼요. 형 저희 대출 금리 그때 5.9%까지 갔었어요. 네. 지금 많이 떨어졌죠. 형 지금 대출 저희들 개미들이 할 때는 4.23%까지 왔어요. 금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 나 건설 가야겠다. 아니 어게인 건설 맞아요 형님.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약간 심리적으로 개인 투자들이 관심이 없는 게 좋아요. 너무 관심 많이 가지면 이미 주가가 맞네. 저기 올라가 있어요. 와 소름. 그리고 의심이 많아요. 이제. 맞아 형 나 의심했거든 순간. 의심해야지 싸요. 아 너무 소름 돋는 게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난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쳐다도 사실 안 봤거든요. 근데 건설이랑 탁 순간 꽂혔어요. 그리고 왜냐면 이 아파트는 3년 사이클이잖아요. 착공 들어가면 3년 후에 완공이잖아요. 근데 22년부터 착공이 줄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애널리스트 분들 자료를 찾아보니까 레고랜드 터지고 나서 미분양 그 순천주공도 그렇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요 이걸? 그러니까 이제 착공 미루고 시행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시행사들이 이제 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건설사는 이제 일감이 없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실적 박살나고 맞아요. 지금 3년 지났죠. 이제는 뭐 아시겠지만 내년에 공급절벽 와요. 네네. 아파트 지은 게 없으니까. 맞아요. 지금 이미 수도권은 공급절벽, 지방도 아마 공급절벽 올 거예요. 대구 경북이 그 안 좋다 그런 데가 내년에 아마 공급 부족으로 갈 거예요. 맞아요. 준공을 안 해가지고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시행사가 착공이 줄면 3년 후에 준공이 줄잖아요. 네. 그러면 뭐죠? 입주가 줄죠. 그죠. 입주가 줄면은 어떻게 되죠? 전세값이 오르겠죠. 걱정하죠. 물건이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매매가 올라요. 매매가 오르기 시작하면 시행사들이 다시 착공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겠다. 이 사이클. 그럼 또 이게 3년 가요. 네. 그게 이제 올해가 아닌가. 이제 이런 전망들을 해요. 일부 또 이제 건설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이클이 정확하게 배치되는 게 2008년하고 9년, 10년에 네네. 금융위기 터져서 네네. 착공이 박살난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놀랍게 11, 12, 13 부동산 또 호황이 온 거예요. 네네.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요. 그때 건설사 또 좋아. 지금 좋다가 아니라 저는 이제 건설은 내년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그쵸. 좋은 거 알면 이미 다 가 있어요. 올해 상반기 좀 부진할 것 같은데 왜냐 아직도 반신반의하니까. 네네네. 진짜 그 살아나는 거 맞나? 아직 반신반의해요. 근데 그런 사이클 보면 공급이 너무 부족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은 다 좋게 보잖아요. 어차피 네네네. 뭐 공급 부족한 거. 서울도 이대로 가면 진짜 아파트 계속 부족하니까. 그러니까요. 정부 입장에서도 공급 안 늘릴 수는 없거든요. 늘릴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그러면 자꾸 서울만 올라가면 지방에 사는 분들은 엄청 소외받아요. 맞아요. 그럼 정부 정책상 지방도 건드려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선순환. 근데 지방도 공급이 부족한 건 똑같아요. 맞아요. 내년부터는. 그럼 이재명이 되면 세종을 좀 밀어줄 거 아니에요?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뭐 옮긴다고 하니까. 여러분 건설로 가세요. 남들 쳐다도 안 볼 때 형님 저는 저평가돼 있을 때 그렇게 쭉쭉 치고 올라가는 게 그게 너무 그렇게 아주 쾌락의 끝판왕이야 진짜. 지금은 아닌데 요새 자꾸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네. 지금 최악의 업종 중에 하나가 항공업종이에요. 항공. 안 좋죠. 주가 되게 안 좋고요. 그죠. 환율 오르죠. 그죠. 유가는 떨어져 좋아요. 유가 많이 떨어져요. 그나마. 네, 트럼프 때문에. 근데 사람들 해외여행 많이 가요. 이건 안 꺾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인가 이제 신문 보고 깜짝 놀란 게 주 4일째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 아니, 이재명 그쪽에서 전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직접 얘기했어요. 4.5 아니에요? 4예요? 국민의힘은 4.5. 그 다음에 이재명 전 대표는 지금 주 4일째 하자. 그럼 우리 알죠? 주 5일째 했을 때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해버렸어요, 그때. 그죠. 기억나시죠? 알죠. 주 5일째도 반발 많았지만 그죠. 하고 나서 제일 수혜받은 데가 여행사랑 항공사, 레저 쪽 이제. 레저 쪽.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반발이 많을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이제 금토일 놀아요. 그럼 목요일부터 여행을 가요. 그럼 해외여행을 근거리로 굉장히 많이 갈 거예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큰 갱이 뭐냐면 경쟁자가 많은데 경쟁자가 줄어드는 것도 되게 호재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독과점인데 이렇게 승인을 해줬네요.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신에 노선 몇 개 포기했죠. 노선은 날라가고. TA한테 넘겼어요. 아마 파리 노선인가? 유럽에서 야 대한항공은 너가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몇 개 노선을 저비용 항공사에 넘겨라. 그렇게 해서 그 조건으로 승인해줬어요. 그래서 2년 후에 합병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요걸 지금 제일 안 좋은 게 뭘까? 제일 좋은 게 뭘까라 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좋은 거에서 좋아질 거. 거꾸로. 근데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질 거면 하면 안 되죠. 대표적인 거 영화관 사업 하시면 안 돼요. CJ CGV가 10분의 1턱 났어요. 아. 그러니까 싸잖아요. 네. 그 영화관은 가니까 사람들이 네. 산단 말이에요. 근데 늪이에요. 계속 떨어져요. 영화관이 안 돼요. 저도 잘 안 가는데 그냥 사람들 넷플릭스 보는 거예요. 영화관 가면 사람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CJ CGV 폭락해서 싸 보이지만 이거 사면은 그냥 늪에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주식을 다 수익을 많이 봤었거든요. 되게 수익을 많이 보고 심지어는 펀드도 막 150% 수익 봤어요. 초창기에 나왔던 아직도 기억나는데 피델리티 운영하는 4차 산업이거든요. 테크놀로지 펀드 그런 거 했을 때 수익이 되게 잘 났거든요. 그냥 꼬박꼬박 넣었더니 근데 그런 건 괜찮은데 게임주를 넷마블을 제가 70%를 마이너스를 봤어요. 많이 빠졌어. 맞아요. 와, 나는 그 대표를 믿고 열심히 했는데 이 대표 열심히 일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대표를 믿으면 안 돼요. 그 회사를 보고 해야죠. 회사. 진짜.
회사의 숫자를 믿어야죠, 숫자. 넷마블이 아니 물론 게임 잘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비싸요. 관심 갖기도 싫은데 이 사람들 웅진코에 샀다는 얘기 듣고 막 벨레 듣기도 싫었네. 진짜. 코웨이. 진짜 듣기도 싫어. 코웨이는 많이 갔어요. 아, 코웨이는 많이 갔구나.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알짜 기업이죠. 코웨이는 열받네. 현금 흐름이 엄청 좋아요. 저도 집에 코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매달 현금이 거의 꽂히는데. 해외 배당 수출을 하나요, 코웨이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 대박 났죠. 형 말대로 불닭이 만약에 내가 10만 원대 봤어. 형 그러면 50만 원은 올랐어. 근데 거기서 더 오를 것 같다고 분석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다른 걸 보는 게 나아요. 근데 이미 이제 50만 원 갔을 때는 많이 오른 건 맞는데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분석을 저도 그때 해보니까 괜히 올라간 게 아니에요. 수출이 터져버렸어요. 이런 것들,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시그널을 보는구나. 예. 근데 그 계산해보면 50만 원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아, 돈을 더 잘 버니까. 어쨌든 5배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투자를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많이는 못 사요. 10만 원에 있던 거를 50만 원 갔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공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일부러 하는 일부러 건 그런 괜찮은데 왜냐면 한 번 놓쳤기 때문에. 근데 왜냐면 내가 또 50만 원 확신 갖고 들어가서 이제 지금 90만 원 갔으니까 네. 결과는 좀 맞았지만 벌써 90만 됐어요? 90만 원. 근데 만약에 좋았네. 혹시라도 불닭볶음면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주가 반토막 났으면 결과는 좀 실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사실. 네, 기업도 생물이니까. 네, 다 그래서 살아있어서. 바닥이 단단할 때는 많이 사도 되는데 어느 정도 많이 올랐을 때는 아무리 좋아도 무리하면 안 돼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삼성전자 되게 많이 들고 있잖아요. 더 나쁠 건 없어요. 그냥 바닥 같아요, 바닥. 아. 내려가지도 않아요. 웃어서 죄송해요. 네, 근데 올라가지도 않지만 작년에 뭐 하이닉스에도 역전당했죠. 엔비디아에 공급도 못하고 2등으로 밀려났어요, 반도체. 자존심 상하게. 하이닉스 3배 갈 동안 30% 빠져버린 거죠. 그거죠. 첫 번째는 더 나쁠 게 있을까. 그것도 삼성의 기술력이 뭐 망가진 건 아니거든요. 네. 이재용 아저씨 참 못 자겠네. 네, 근데 요즘에 중국도 다 갔다 오고 저기 시진핑 만나고 왔잖아요. BYD 회장 만나고 와서 몇 주 후에 삼성전기가 BYD에 부품 공급한다고 영업 잘하고 오신 것 같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갤럭시에서 분기당 3, 4조 벌어요. 근데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만드는 업체가 3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관세 전쟁이 와도 반도체 써야 되니까. 대만의 그 TSMC라고 네, 맞아요. 전 세계 1등 반도체 걔가 다 가져갔잖아요. 미국 고객사를. 애플도 여기다 맞추고. 잘하는 건 맞아요. 인정. 그러니까. 삼성이 못 따라가요. 그리고 삼성도 지금 우여곡절 끝에 좀 따라왔어요. 근데 트럼프는 대만 기업을 되게 싫어해요. 중화권이라고. 그 TSMC가 다 가져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아마 삼성이 조금만 좀 이걸 올려주면 고객사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미국 고객사가. 1억을 그냥 수시 입출금씩 예금해 놓으면 그건 마이너스잖아요. 왜요? 1년에 물가가 2, 3% 오르는데. 3%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돈은 마이너스 3% 까먹는 거야. 이자로 충당 안 되면. 그죠. 그냥 우리는 그냥 1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10년 후에도 1억이잖아. 뭐 80년대만 해도 네네네. 뭐 압구정도 아파트가 이렇게 비싸진 않았잖아요. 그때 1억 갖고 있는데 압구정도 아파트를 샀어요. 와. 지금 40년 지났죠. 그때 1억은 이자가 없다고 치면 지금도 1억이죠. 근데 이거는 얼마죠? 70억이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 상승에 따라서 적어도 물가 상승을 이길 수 있는 수익을 낼 자산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1억을 내가 수시 입출금식을 하더라도 그러면 흔히 파킹 통장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파킹 통장은 이자 좀 주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증권사에서 CMA 계좌 있어요. 네네. 빨리 뺐다 쓸 수 있는데 이자를 한 2% 후반대 주니까. 네네. 그럼 적어도 물가 상승은 상쇄할 수 있어요. 저는 뭘 권유드리고 싶냐면 수시 입출금식에 여윳돈을 제발 넣어놓지 마시라. 이제 급한 돈을 넣어놔야죠. 여유 있는 자금들이 있죠. 이거는 반드시 뭔가 나한테 이자라도 줄 수 있는 상품을 찾으셔서 그쪽으로 옮겨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아무리 하라고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해. 두려워. 일단은 저는 펀드 맡기는 거 괜찮아요. 차라리요? 예. 펀드 중에 그런 펀드가 있어요. 고배당 펀드. 고배당. 고배당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유명한 펀드들이 몇 개 있어요. 저희 회사 정책상 직접 펀드 이름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설정액이 높은 거 아무튼 많이. 설정이 좀 많은데 이름이 이제 네이버 같은데 고배당 펀드 치면 유명한 거 몇 개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상담 받고 그런 거를 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고배당 펀드는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 위주로 하니까 안전하겠다. 안전하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되게 편해요. 또 아니면 요즘에 퇴직연금 많이들 하시잖아요. 퇴직연금. 네, 퇴직연금이나 개인저축연금 그 연말정산 네네네네. 할 때 이제 네네. 돌려주잖아요. 900만 원까지 있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도 네, 되고. 맞아, 되는 거. 그런 거 이제 다 대부분 하시니까. 근데 직장인분들이 어느 걸 사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끝에 TDF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TDF에 끝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요. 숫자가 한 4개 써 있어요. 2050이면 뭐냐면 이게 뭐예요? 2050년에 은퇴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2050 TDF를 샀어요. 지금 내가 2020년이라고 칠게요. 네네네. 30년 남았죠. 그러면 여기서 ETF가 이걸 사면요 자동으로 운영을 해주는데 젊으니까 주식을 많이 편입해요. 젊을 때는. 네네. 근데 점점 은퇴 시기가 다가와요. 네. 바꿔요 채권으로. 안전하게. 공격했다 수비했다가 말이구나. 왜냐면 이제 은퇴할 시점에서 안전하게 되니까 채권은 이자를 많이 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바꿔서 해줘. 근데 이게 수익률이 아주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그때 몇 개 검색해 보니까 막 1년에 6%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TDF는 그냥 사놓으시면 알아서 이걸 그냥 나 은퇴할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지난 10년간 빠졌어요. 근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도요타 같은 거 사면 안 돼요. 일본 내수의 대표 기업 세븐일레븐. 힘을 올리면 미국, 러시아, 중국만 좋은 거예요. 트럼프 때문에 돈벌 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선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뭐냐면 유발 하라리 아시죠? 사피엔스. 예, 유발 유명한 되게 작가잖아요. 유명한. 그분이 기고를 한 걸 제가 읽어봤어요. 네네.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고? 트럼프가 제국주의로 가고 있대요. 옛날 식민주의, 식민주의. 예, 예. 우리 일본한테 식민지배다. 예, 그런 거. 예, 예. 그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그거래요. 힘이 우선이다. 그린란드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황당하지 않았어요? 덴마크에서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그린란드 덴마크 건데 갑자기 달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제주도 달라는 거랑. 거기 자원이 많거든. 근데 그 생각이래요. 유발 하라리가 쓴 건 뭐냐면 힘의 지배가 우선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린란드를 달라 그러면 줘야 되고 안 주면 전쟁 날 수도 있잖아요. 침공할 수 있죠. 침공 나서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 그거는 약소국 잘못이다. 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와.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잘못한 거예요? 이야. 러시아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논리잖아요. 몰아가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 사상 대박이다. 좀 충격받았어. 힘을 올리면 진짜 미국, 러시아, 중국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미국은 덴마크 그거 그린란드 있죠. 우크라이나 광물 절반 가져가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캐나다를 자기네 51번째 주로 편입시키려고 그래요. 저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맞아. 그 얘기 했잖아요. 중국은 대만 가져가려고 그래. 러시아는 당연히 우크라이나 가져가려고 전쟁한 거고. 진짜 제국주의로 가는 건가? 그러니까요. 관세 때리고. 바이든 때는 그래도 중국을 때리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랑 일본, 저기 호주, 영국 중심으로 동맹 맺어가지고 경제를 같이 이끌어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나쁘지 않았죠. 근데 이 트럼프는 그냥 미국만. 다른 나라 다 필요 없어. 형 그러면 주식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벌써 한 500만 되나요? 1,400만 원. 1,400만이구나. 어마어마하다. 우리 뭐 국장만 볼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뭐 관망해야 돼요, 형님? 이럴 때 더 줍줍해요? 떨어질 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국주의는 진짜 안 되겠지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세상은 절대 안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 망한다고 생각하면 어디든 투자하면 안 되죠. 그럼요. 사업도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럼요. 그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안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다 망한다 그랬지만 살아남은 거고. 그럼요. 그잖아요. 근데 그때 주식한 사람 돈 많이 벌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죠. 네. 그때 코로나 때 뭘 많이 올랐던 거예요, 형님? 카카오. 카카오 많이 올랐어요? 카카오랑 그 2차 전지랑 그때 나 8만 원대 봤는데? 카카오가 그때 17만 원까지 간 거예요. 그때 카카오 많이 갖고 진단 키트. 시젠. 형 제 잠실에 있었는데 아, 맞아. 갑자기 건물을 보러 다니더라고요. 시즌 주가가 한 10배인가 올랐을 거예요. 1000%. 우와. 그 제품이 동이 나 있는 상태니까. 근데 이제 결국 코로나 끝나니까 엄청 빠졌죠, 주가는. 형 저 또 그런 기회 만들고 싶어요. 빨리 좋은 얘기 다 나와요. 빨리 술 들고 빨리 다 오세요, 빨리.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올해는 미국보다 한국을 하자. 형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만나는데 무조건 미장으로 다 얘기하는데 아니다. 미장은 2년 전,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다 미장이었어요. 다시 극장이죠. 왜냐면 트럼프 정책 자체가 미국을 피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달러가 푹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 달러가 박살이 났어요. 지금 얼마예요, 형님? 지금 99까지 떨어졌고,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이 한 1,410원까지. 1410원. 근데 우리는 아직도 높지만, 그러니까요. 달러가 지금 많이 떨어지는 게 미국을 신뢰를 안 해요. 아하. 그래서 돈이 빠져나가요. 아하.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앞으로 좀 좋은 쪽이 환율로 보면 통화 가치로 보면 일본 엔화가 좋을 것 같고 엔화가. 왜냐면 엔화도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죠.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지난 10년간 빠졌어요 엔화는. 근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10년 동안 달러는 좋았잖아. 형 엔화 얼마예요 지금? 엔화가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1,000원 정도 할 거예요. 1,000원이요? 근데 그게 작년에 850원까지 빠졌어요. 와. 그때 엔화가 엄청 폭락할 때. 일본은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거든요. 내수를 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가도 걔네들은 좀 오르고 있고. 살려야 돼. 네, 너무 30년 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일본
그러니까 달러 자산만 하는 건 되게 안 좋아 보이고 이렇게 일본 엔화에 투자하려면 형 어떤 방식으로 해요? 되게 많아요. 엔화 예금도 있고 은행 가서 현금을 사셔도 되고 여행 갈 때 일본 엔화로 많이 바꾸시기도 하니까 ETF도 있어요. ETF로? 엔화 선물 ETF라고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일본 주식을 사도 되죠. 아 주식도 답이겠다. 엔화로 사니까. 작년에 미국 주식 한 사람들이 왜 돈을 많이 벌었냐면 미국 주가도 올랐잖아요. 뭐 엔비디아 같은 거 많이 올랐죠. 근데 달러가 급등한 거예요. 2배 먹는 거, 2배로 이게. 이것 때문에 그냥 50%를 먹고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 달러가 오르니까. 주가 오르죠, 달러 오르죠. 근데 우리 한국 주식 산 사람은 진짜 힘들었죠. 주가도 빠져, 환율은 맨날 올라가. 만약에 뭐 일본 주식이 좋다 안 좋다 떠나서 일본 엔화를 산다면 일본 주식을 만약에 사서 내가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엔화 값이 오르면 만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내수가 잘 안 되는 게 환율이 너무 높아요. 환율이 낮아야 내수가 좋거든요. 원화는 급락했잖아요. 네, 달러는 높고. 근데 일본이 만약에 엔화가 이렇게 강세로 가면 내수가 좋아져요. 수출하는. 그러니까 일본 투자할 땐 수출주 사면 안 돼요. 도요타 같은 거 사면 안 되죠. 일본 내수의 대표 기업 세븐일레븐 같은. 세븐일레븐. 그 다음에 거기 있잖아요. 유니클로. 물론 수출도 있지만 거의 내수 비중이 높으니까. 주로 네이스 방어주 뭐 이런 거네요. 왜냐면 일본 정부의 목표도 내수 부양이죠. 그럼 이제 미국을 아예 하지 말자는 건가? 그건 또 아니에요. 미국 안에서도 트럼프 정책 수혜주들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미국에 공장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 지을 때 뭐 필요해요? 철강? 그렇죠. 산업의 발달. 네, 철강. 미국에 철강사 있죠. 철강에 관세 때려버렸어요. 그럼 다른 나라 철강이 들어오기 힘들어요. 오, 요거 좋다. 미국 철강도 좋고 공장도 지어야죠. 그리고 이제 공장 지을 때 필요한 인프라 같은 거. 이렇게 전문가 이래서 말 듣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다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다고 망할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트럼프가 원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거. 좋다. 그럼 우리나라에선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뭐냐면 뭐예요, 여기? 배를 원해요. 배. 배. 배를 못 만들어. 미국이 옛날에 조선 이거 있잖아요. 군함도 잘 만들고. 어디도 올라갔는데 예. 우리나라의 조선주가 괜찮아질까? 이 모든 제품에 물론 대부분 관세를 때리지만 미국은 지금 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배는 안 때리겠다 이거야. 배는 못 때려요. 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뭘 때렸냐면 중국 배를 때렸어요. 아하. 중국이 전 세계 1위에요, 조선. 원래 중국 배가 돌배라 형님 맛이 없어요. 우리나라 2등이에요. 근데 중국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랬구나. 한국이 반사예요. 너무 재밌다. 아니 근데 형님 너무 오늘 형 고마운 게 제가 원래 영상 찍으면서 원래 제 집중 잘 안 하거든요. 형님 얘기는 아주 배는 좀 날카로운 것 같아. 이글을 타오르는 빛을 보네. 우리가 세상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위기잖아요. 투자하기 싫어요, 사실 누구든. 찾아보면 진짜 틈새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욕은 하지만 트럼프 때문에 돈 벌 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걸 찾으면 나중에 이제 시장이라는 것도 언제 회복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네. 그리고 트럼프는 저는 후퇴할 거라고 봐요. 근데 대신에 아무거나 사면 절대 안 된다. 트럼프가 직격탄 날릴 것들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애플은 되게 위험하죠. 아니 아이폰에 관세를 그렇게, 물론 아이폰 관세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일단 면제시켜줬어요. 원래 145% 때리잖아요. 20%로 낮춰줬어요. 복리효과 아시죠? 계속 쌓이잖아요. 연 한 10% 정도 수익이 나면 아마 나중엔 그게 한 30년 지나면 그 한 몇십억 돼요. 네. 복리효과 때문에. 공력화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10억 되면요. 10억에 10%만 돼도 1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쭉쭉 불어나요. 복리효과가 좋은 건 아는데 왜 안 하냐면 처음에 몇 년 해도요. 돈이 안 불러지는 것 같아요. 1억에서 10% 벌어봐요. 1억 1천만 원. 이래가지고 내가 뭐 언제 20억, 30억 부자 돼서 아파트 사냐. 이 생각 하는데 진짜 1년에 10%만 꾸준히 내고, 물론 안 써야 되겠죠, 그 돈을. 사실 근데 10%도 되게 높은 수익률이에요. 형 이게 보니까 도둑놈 심보가 있네. 아니 그런 10%라기보다. 아 형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게 형 공부는 열심히 안 하면서 고생한 그 진짜 인과관계잖아요. 그 원인을 만들진 않으면서 결과는 막 2배, 3배를 원하잖아요. 단기내. 주변에 어떤 친구나 지인, 이게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2~3배씩 먹는 경우가 있어요. 수익이. 운 좋게. 그럼 어디 같이 잘 사- 불나방처럼 뛰어드는구나. 그러면 친구가 얘기하죠. 근데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어떤 사람? 처음에는 다 똑같아요. 한 번에 크게 벌고 싶어서 처음에는 공격적으로 해요. 그러다 한 번씩 다 당해요. 당해. 큰 손실을 봐요. 그래 그런 실패 경험을 맞아요. 해보는구나.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렇게 슈퍼개미 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경험이 다 있어요. 공부를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시드머니 모으더라고요. 잘했구나. 최소 1억은 모아요. 정신 차려가지고. 네. 아 5천이어도 돼. 자기만의 이제 스타일을 찾아요. 1년에 나는 10%씩 하겠다. 나는 그냥 한 종목에 승부 걸. 그런 분도 있어요. 슈퍼개미 중에. 근데 개인 투자가 따라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리고 진짜 배당만 받아서 부자 된 분도 계시고. 저는 그래서 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네. 주식 공부가 잘 안 된 분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권유드리고 싶은 게, 네. 첫 번째가 배당주를 투자하셔라. 배당주가 어떤 거냐면 은행 같은 거 있죠, 은행. 뭐 예를 들면 한국전력 같은 거. 여기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KT 없는. 같은 거는. KT 맞아. 대신에 안 망해요.
절대 망할 수 없는 회사. 은행이 망하겠어요? 몇 개 있지도 않은 은행이? 우리나라 뭐 경제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경제 망하면 다 망하는 거지 뭐 그거야. 거기다가 KT 안 망하죠. 형님 저 KT 주식을 20년째 봤는데 그래프를 봤더니 형 뭐 그냥 들판이더라고요 그래프. 근데 통신주가 옛날에 IT 버블 생길 때 딱 한 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인터넷 한다 그래서. 네. 근데 그거 외에는 그냥 근데 대신에 1년에 배당을 6%씩 줘요. 와, 형 이거 높은 거죠? 저 은행이죠 2%. 아 그러네, 맞네. 제가 이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기업 추천한 게 아니라 증권사들 있죠. 대형사들. 그러니까 많이 주는 데는 삼성증권이 7% 주고요. 와, 대신증권은 어떤 배당을 하냐면 근데 배당에 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 이자처럼 세금 내야 돼요. 아 세금 내고. 15.4. 15.4. 근데 요즘에 제도가 좀 바뀌어서 감액 배당이라고 있는데 이익에서 배당을 주면 이익이 기반이니까 세금을 때려요. 이익이 아니라 갖고 있는 자본에서 배당을 주는 거예요. 거기는 그 세금이 안 떼요. 감액 배당이라고 하거든요. 용어로 7% 배당 받잖아요. 그냥 세금 하나도 안 떼고 받는 거예요. 종합소득 과세에도 포함 안 돼요. 포함도 안 되고요.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 과세 되잖아요. 아 이게 과세 분리가 되나 보구나. 종합과세로 붙어요 원래. 배당은 분리과세가 안 돼요. 2천만 원 이상이면 내 소득이 붙어버려요. 아, 그러면 심지어는 이제 절반 떼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당주를 또 하다가 2천만 원 이상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이 세금이 확 올라가니까. 투자에 제일 중요한 게 세금이거든요. 최대한 세금 깎아야 돼요. 기아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관세 피해준데 기아도 배당을 1년에 한 7% 주거든요. 좋다. 현대차 우선주 있어요. 네. 걔도 한 7, 8% 나와요. 근데 관세 때문에 주가가 빠져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더 올라갔어요. 첫 번째 안 망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익이 꾸준해야 돼요. 대신에 성장이 없어서 주가는 많이 안 가요. 간혹가다 성장이 한 번씩 나오는 애가 있어요. 아하. 그럼 주가도 날아가요. 기아가 그랬잖아요. 그 기아 날라갔었잖아요. 기아가 2020년, 21년도에 코로나 터지고 차가 없어가지고 대박 났잖아요. 차가 없어서 오히려. 형님 제가 광주에 있었거든요. 기아장터 지나가거든요. 맨날 노조가 시위하고 머리띠 하더니 1년에 10조씩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도 주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주가까지. 근데 그런 경우가 몇 년에 한번 또 나와요. 배당 받다가 갑자기 주가 올라서 주가로 수익 내죠. 재밌다. 그런 거. 근데 그런 게 되게 안전한데 대부분 그런 데 관심 없고 이제 당장 수익 날 수 있는 거죠. 빨리빨리 가는 거. 뭐 테마주나. 그러니까. 형 그리고 리딩방에서 피해를 막 보고 왜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는데 알면서도 왜 이렇게 종목 찍어만 아니 주라 그게 할까요? 저도 좀 의외였던 게 공부하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 진짜요?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이잖아요. 네.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전문가가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근데 잘 맞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잘 맞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당연히 더 믿게 되죠. 근데 워런 버핏도 못 맞춰요 주식은. 실제 많이 틀리거든요. 많이 틀리는데 그분은 근데 확실한 데 투자해서 돈을 많이 불린 거고 실패한 것도 되게 많아요. 실패한 데서 손실이 적은 거죠. 그걸 잘한 건데 근데 이제 리딩방에서 좀 힘든 게 뭐냐면 대부분은 처음에 이렇게 하면 잘 맞아요. 그럼 이제 맹신하잖아요. 그럼 빌려서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야. 근데 어느 시점에서 안 돼요. 아시겠지만 가장 근래로 23년도 7월 달에 배터리 기업들 얼마나 많이 올라요. 배터리 겹대. 그때는 배터리 개인 투자가 안 사면 이상할 정도였어요. 네 맞아요. 어마어마 열광이었죠. 그래서 막 10배씩 가고 그때 주식 안 하던 분들도 갑자기 배터리 사고 근데 그때 산 분들 지금 결과는 처참하거든요. 아 뭐 10분의 1 토막 난 것도 있고 그러니까. 포스코가 그때 개인이 제일 많이 산 게 포스코홀딩스예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저는 실제 그때 포스코홀딩스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떠냐면 옛날에 그 22년도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에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이제 개인 투자들이 포스코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알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네. 되게 적나라하게 무겁다 뭐 친환경이라고 뭘 하는 것 같은데 하는 거 맞냐 모르겠다 뭐 2차 전지 진짜 하는 거 맞냐 리튬 사실은 회사가 하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를 잘 몰라요. 그냥 철강만 하는 거라 무겁다. 회장님한테 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네. 와 회장님까지 만나셨어요? 거기 오셨으니까 와. 개인들하고 좀 소통을 하시면 어떠냐. 자주 알려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가볍게. 알리시라. 아르헨티나에 리튬 사업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알려라. 기자들 데리고 아르헨티나 저 호수 갔다 온 거 영상까지 올리더라고요. 되게 적극적으로 했어요. 홍보를. 그때 주가 25만 원 했는데 1년 만에 75만 원까지. 이야 3배 갔어요. 그 무거운 주식이. 배 근데 지금 다시 25만 원이에요. 다시 똑같어요? 다시 25만 원.
배터리가 안 되니까. 포스코가 그땐 되게 쌌거든요. 그 당시에 뭐 25나 30만 원에 사셨다면 되게 합리적인 가격에 사셨고 수익이 났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60, 70만 원에 많이 사셨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23년 7월에 일주일 동안 포스코를 우리나라 주식 중에 개인들이 제일 많이 샀거든요. 3종가 샀을 거예요, 일주일 그럼 동안. 다 물렸겠네. 엄청 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걱정됐어요. 아, 이거 지금 포스코는 지금 비싼데. 실제로 저한테도 제가 이제 회사에서 방송하니까 방송에다 물어봐요. 포스코 물려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저는 지금은 다시 원위치 됐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시는 게 맞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죠. 포스코란 기업은 똑같은데 언제 샀냐가 되게 중요해요.